자, 2025년 이제 모집 공고가 떴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예, 왜 그러냐면 내가 모집할 거라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이 안 나왔고, 또 의외로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또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사실 817명 정도가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특히 7급을 준비했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어색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요번에 요 지금 25년도 군무원 채용 관리 관련된 요 이제 채용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많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작년 10월 14일 날인가 발표된 그 군무원 그 인사법 시행령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바뀐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처음으로 적용이 돼서 일단 시작이 된 게 요번 2025년 모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년 10월 달에 발표난 그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관련된 부분도 같이 결합을 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특징은 지금 모집인은 일단 증가했습니다. 공채 경채에서 이제 4,735명으로 작년에 이제 3,918명보다 약 한 817명 정도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와닿는 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7급 비중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기술 직군에 대한 모집이 좀 늘어나면서 행정 직군도 물론 좀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준비하는 군수 파트가 조금 줄었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요 지역 인재 선발제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 관련된 부분으로 나온 건데요. 이제 총 200명을 채용을 하게 되고요. 국방부 30, 육군이 100, 해군이 40, 공군이 30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9급 모집만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인재 선발 제도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9급 모집이 있고 7급 모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9급 모집은 특성화고등학교, 그다음에 전문 학사라고 그러나 그렇게 나오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게 이제 9급이고요. 근데 4년제를 졸업하신 분들은 이제 그 7급으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6개월 정도의 6개월하고 1년 그 수습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정식적인 직원 임용이 되는 거고요. 수습 기간 내에는 1호봉에 해당하는 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요번에 이제 물어보신 분 중에 요번에 전문 학사인데 가능하지 않겠냐? 이제 시험 과목이 좀 달라요. 이거는 국어, 그다음에 영어, 한국사 이게 세 과목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번에는 특성화고등학교 애들한테 가산점을 주겠다고 이미 발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문대에 나오신 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좀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이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니까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 인재라고 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학교장의 추천으로 일단은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최종 합격 결정 방법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이제 필기가 50, 면접이 50이었는데 이제 필기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75% 올라가고 그다음에 면접 비중이 25%도 좀 줄었죠. 그렇지만 어찌됐건 면접에 대한 중요성은 뭐 계속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종 합격 반영에 대한 비율이 이제 필기가 75, 면접 25로 줄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영어 시험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거 인증 기간이 기존에 3년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25년이면 22년 1월 1일 이후 시험부터 되는데 요번에는 20년 1월 1일 이후 시험이에요. 그 근거는 아까 그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 보면 3년 이상이 되는 해로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이 대부분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형평성상 맞추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5년을 맞춰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간은 5년까지는 아마 확정이 될 것 같고, 근데 전 4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국방부 장관이 우리는 4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반 공무원이 5년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저희가 보면 20년도부터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확장이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있던 성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적표가 정확히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이제 그 미리 등록하신 분들은 뭐 사용 가능하다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응시 이제 자격 요건 중에서 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에서 12개 직렬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빠졌냐면 전산하고 환경이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여기 보시면 사이버, 그다음에 사서, 뭐 향해서 쭉 해서 영양관리까지 전체 원래 12개 직렬이었는데 12개 직렬은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시험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전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산 쪽. 그러니까 전산 쪽은 자격증이 없어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되면 원래 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은 가산점 규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기는 가산점 규정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9급 같은 경우 이제 기능사를 가지고 계시면 이제 3점,
그래서 산업기사 이상인데 5점의 가산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산 쪽도 이제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진입 장벽이 좀 낮아졌죠. 그러니까 접근성은 좋아졌는데, 근데 문제는 요번에 뭐 환경이나 이거 좀 인원이 줄었어요. 전사는 뭐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서 그게 큰 혜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찌됐건 이제 자격증 소집 필수 직렬에서 기존 12개에서 10개로 줄었다. 그 빠진 데가 어디라 뭐라고요? 전산하고 환경이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용 후 퇴직자에 대한 추가 합격제 확대인데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그러니까 채용 후보자 등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용을 예를 들어서 100명을 하기로 했으면 이제 필기하고 최종 신체 검사까지 다 끝나고 나면 최종 합격이 결정이 나거든요. 그럼 최종 합격할 때 이제 그 후보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임용이 되기 전에 내가 임용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근데 거기에 만약에 내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6개월 내로 추가 합격자를 뽑아줬어요. 근데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임용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지금 현재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공군에 들어가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6개월 내에 걔가 그만뒀어. 면직을 했잖아요. 그 자리도 기존에 있던 그 면접하고 그 최종까지 갔던 사람 있죠. 그러니까 면접하고 그 필기를 합산해서 떨어진 그 차순위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단 성적이 높게 받고 계시면 뭐 앞에서 만약 면직자가 6개월 내에 생긴다. 그러면 그때 내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용의 길이 조금 더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임용 전까지였는데 이제는 여기 보시면 뭐라고요? 합격한 이후에 퇴직이 됐을 경우에도 그렇게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6급 이하 공채 그 면접 응시자 중에서 그러니까 선발 인원 미달의 경우 일정을 추가 채용한다. 이거는 좀 이따 제가 기술 정보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그거랑 좀 연결이 돼요. 이건 또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10명을 모집하게 되면은 15명 정도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10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합격한 사람이 9명밖에 없어요. 9명밖에? 그게 무슨 얘기냐? 꽈락이 나가지고 응시 사람이 20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9명 정도밖에 합격선에 못 들어간 거야. 지금 아시죠? 행정직군 같은 경우에 60점 이상이 돼야죠. 평균. 그다음에 과목당 40점 이상이 되셔야 되는 거고, 기술직군은 평균 과락은 없어요. 그러니까 과목 과락만 있죠. 그래서 과목에 40점이 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넘었어. 그래가지고 채용을 하려고 했더니 미달이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밑에 있는 사람도 일단 뽑아주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과목 과락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 과락 없는 거죠. 평균 과락 없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과목 과락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평균 과락이 없이 추가로 그러니까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만 별도로 다시 면접 시험을 보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그 기술 정보 거기랑 조금 연결되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좀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공채 그다음에 경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전체 모집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735명이고요. 전체 인원은 817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공채가 3,500명으로 한 작년 대비 그러니까 2,863명보다 약 637명이 증가한 거죠.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실제로 많이 늘었어요. 제가 다른 그래프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일단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장애 같은 경우에 똑같습니다. 731명 똑같이 뽑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채가 여기 보면 324명인데 실제로 504명으로 지금 180명이 늘어났어요. 그럼 실제로 보면 공채고 경채고 지금 늘어났죠. 몇 명이나? 817명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변화가 있는데요. 그 변화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일단 군별로 한번 볼까요, 먼저? 육군이 3,567명에서 75% 정도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군이에요. 446명 10%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가 316명에서 7% 정도, 그 다음에 해병대가 2%, 그 제일 적게 뽑고요. 근데 공군이 6% 정도. 그래서 299명을 모집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모집은 어디가 제일 많은 거예요? 육군이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요거는 이제 지역인지 아까 보신 건데요. 일단 전체 아까 200명 모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국방부 30, 육군 100, 해군 40, 공군 30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전체 인원은 이렇게 증가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거로 봅시다. 자, 그래프로 기존에 보시면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많이 모집을 했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제 국방개혁 2.0이라고 발표 났고, 그러니까 군인 중에 뭐라고요? 전투군에 비준군 군인이 있으면 전투군이 줄고,
그 비전 쪽에 있던 군인을 전투부대로 전환하고 그 빈자리로 민간을 채워 넣겠다라고 발표한 게 2018년도 8월 9일인가 그래요. 그게 발표나면서 이제 2019년부터 많이 모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보면 지금 3,966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100명 정도 모집했고 21년도가 제일 많았어요. 6,800명까지 올라갔죠. 이 숫자가 지금 머리에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모집되고 있는 인원이 되게 많은데도 상대적으로 자꾸 적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찌됐건 많이 뽑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많이 뽑고 있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20년도가 이제 6,200명, 그 다음에 23년도가 4,200명대 됐고요. 24년도 작년에 이제 3,900명대였는데 요번에는 4,733명까지 늘었으니까 엄청나게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여긴데요. 이 지금 이제 817명이 늘어나는데 보면은 5급이 저기 옆에 보시면 지금 급수에 보시면 이제 계급이 나오죠. 5급이 지금 19명 줄었고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다음 6급이 4명이 줄었고요. 7급이 119명이 줄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채는 물론 좀 늘었는데 경채가 지금 보면은 165명이나 줄었죠. 그죠? 그다음에 장애가 이제 필요 없고 그다음에 8급도 줄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9급입니다. 9급이 지금 전체가 965명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공채에서 598명, 경채에서 374명에서 전체 965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늘어난 817명 중에 대부분이 다 뭐예요? 9급입니다. 근데 이건 이유가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두 개를 좀 비교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7급하고요. 여기 있는 요거랑 좀 비교해 봅시다. 지금 보시면 7급이 지금 119명이 줄었고 그 다음에 9급이 지금 965명이 늘었죠.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경채도 줄고 다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이제 군무원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왔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7급이 부족하면 경채에서 군인 중에서 그래도 한 상사급 또는 중사 이상이 되신 상사 이상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환하는 게 더 빨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아까 전에 우리 모집을 언제부터 많이 뽑았다 그랬죠? 2019년도부터 많이 뽑았죠. 그때 모집이 그 전년도에 대충 1,000명대였는데 그게 갑자기 거의 4,000명대까지 늘어났죠. 그러면 그분들이 보통 2년이 지나면 8급을 달아요. 2년을 지나면 그 다음에 또 2.5년,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몇 급을 달아요? 7급을 답니다. 근데 예전에는 진급 누락이 있어가지고 7급을 달면 보통 한 6년 가까이도 걸렸는데 지금은 하도 이제 군무원에 대한 복지가 안 좋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진급이에요, 진급. 그러니까 면직 안 시키려면 당연히 진급을 많이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9급으로 들어왔던 친구들이 지금 뭐를 달고 있어요? 이번에 7급 엄청 승인했습니다. 지금 우리 김진근 선생님 따님이 지금 국방부 777 행정에 합격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7급 다셨대요. 그때 들어가셨거든. 그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뭐예요? 군인들이 오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군무원 중에 합격하신 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경험도 한 5년 정도 됐으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일을 맡겨도 전혀 문제 없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아쉬운 거는 7급 모집이 앞으로 줄 가능성이 있다. 작년까지는 사실 모집 전체 인원을 보게 되면 사실은 7급 부족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실제로 그게 이제 안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 때문에 요번에 모집이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9급 쪽에 대한 모집이 이제 어차피 올라갔잖아. 그죠? 대부분 승진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9급에 대한 모집이 늘었고 7급에 대한 부중이 줄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또 볼까요? 이제 군별로 좀 보겠습니다. 국방부 같은 경우에 전체가 이제 276명으로 이제 작년 대비해서 12명 정도 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기술정보 7급 4명. 이건 좀 이따 제가 군정 규정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사실 기술정보 7급은 지금까지 모집한 적이 없어요. 한 번 있었습니다. 2022년에 2명. 근데 참고로 그때 원서 접수한 사람이 없었고요. 합격자도 없었고요. 다 0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가 여기인데요. 그러니까 군사정보 9급이 지금 8명이나 늘었어요. 작년에 1명. 보통 국방부 군사정보는
대부분 기정에서 많이 뽑지 군정을 많이 뽑지 않았거든요. 대부분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었어요 최근에. 근데 요번에 일단 8명이 늘었다. 그리고 저번에 김용호 선생님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근무지가 좋아요. 다 어디예요? 사이버사입니다. 네, 사이버사입니다.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근무지도 좋고 하기 때문에 한번 국방부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설픈데 7급보다 오히려 여기 9급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가 또 10명이 늘었죠. 우리 이제 학원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직렬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사이버가 요번에 국방부가 1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3명으로 늘어났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육군인데요. 육군 전체가 이제 2,500명이고요. 전체, 작년 대비해서 이제 565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증가했고요. 요 특이한 점은 여기 이제 행정하고 군사정보하고 군수가 줄었어요. 여기 보면 행정 7급이 지금 26명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군사정보 7급, 이게 가장 저한테 뼈 아픈데, 군사정보 7급이 지금 요번에 9명이에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이제 15명이나 줄었고요. 그 다음에 군수도 요번에 26명이 줄어가지고 157명을 좀 줄었습니다. 예, 줄었고요. 대신에 이제 좀 늘어난 게 있죠. 늘어난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전사 7급이 늘었고, 행정 9급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63명이 늘어가지고 254명을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군사정보 9급이 늘었죠. 이게 이제 또 하나 변수입니다. 이번에 이제 특히 그러니까 군사정보 쪽에서는 이게 좀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8명이 늘어가지고 이제 90명 늘었고, 그 다음에 시설직이 20명 늘어서 123명, 통신도 많이 뽑죠. 51명 늘어서 139명을 모집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가 또 22명 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46명으로 꽤 많이 좀 늘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차가 40명 늘어서 131명, 이제 가장 많이 뽑는 차량 449명으로 작년에도 많이 뽑았는데 이번에 또 128명이나 더 뽑습니다. 이게 많이 뽑는데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유가 있겠죠. 네, 많이 뽑은 건 또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뭐 근무 여건이나 환경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군인데요. 해군 줄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378명으로 약 한 23명이 줄었는데요. 요새 좀 특이한 거는 이제 군사정보 9급이 작년에 그래도 10명 뽑아줬거든요. 그죠? 작년에 다오미가 아마 1등 했을 텐데, 어찌됐건, 네, 지금 줄었습니다. 10명에서 지금 1명으로 9명이나 줄었죠. 이것도 또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늘어난 건 이제 전기 7급. 작년 해군 우리 학원에서 원래 7급 보려다가 안 뽑아서 못 갔어요. 이게 지금 5명이 늘었는데,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친구가 죽어도 해군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기 9급을 합격을 했거든요. 물론 1등으로 붙었죠. 1등으로 붙었는데 어찌됐건 이제 전기 쪽이 좀 늘었고, 그 다음에 함정기관이 21명에서 39명으로 좀 줄은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병대인데요. 해병대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86명으로 이제 42명인데 이 40이라는 숫자가 사실 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모집이 적은데 40이나 줄었기 때문에 좀 크고요. 이제 가장 또 뼈가 아픈 거는 바로 여기죠.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13명이 줄어가지고 이번에 9명밖에 모집 안 하고, 군수가 작년 20명 뽑았고, 근데 요번에 이제 2명으로 줄었어요. 근데 원래 해병대 군수는 많이 뽑지는 않았어요. 기존에도 한 2명, 1명 이렇게 뽑다가 이제 작년에 20명을 늘었고, 이제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 합격생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성적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은 대부분 저희가 이제 이쪽을 많이 보냈었단 말이에요. 해병대로. 근데 요번에는 조금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원 내에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상담, 저랑 개인 상담하실 때는 오시면 제가 이것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할게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군수직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군인데요. 공군은 늘었어요. 그나마 53명이 늘어가지고 260명이 늘었고요. 여기 보시면 일단 군사정보가 늘었죠. 줄었습니다. 2명이 줄었죠. 그래서 3명. 원래 5명인데 이제 2명 줄어서 이제 3명을 모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증가된 곳은 여기입니다. 행정이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군수가 늘었어요. 군수가. 그러니까 아까 해병대는 줄었는데 여기 이제 군수가 4명이 늘어서 12명 늘었고, 행정이 10명 늘어서 20명. 그 다음에 여기도 차량이 이제 전체 모집 대비해서는 좀 많이 뽑죠. 14명이니까. 그래서 8명이 들어서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군별로 이제 공개경직 채용에 대한 전체 숫자를 파악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요 직군에 대한 분석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요 주황색이 지금 뭐예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많이 뽑죠. 일단 전체 모집 인원을 보는 겁니다. 전체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많이 뽑는 게 요번에 행정이에요. 행정이 요번에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군수나 통신이나 뭐 전산 요쪽이 이제 요거보다 좀 밑에로 해서 일단 요 직군들이 좀 많이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은 이제 예전에 보면 막 1000명 넘게도 뽑은 적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이제 거의 점수가 40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육군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점수가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2019년도에 207명, 그 다음에 20년도에 480명 이렇게 모집을 하다가 올해 지금 197명으로 작년 242명보다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은 좀 줄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한번 봅시다. 일단 9급, 7급 나눠서 보면 국방부 작년에 이제 7급에서 한 명 뽑았는데 이제 요번에 안 뽑죠. 그래서 이제 0명이 된 거고 육군에서 보시면 7급이 작년 10명에서 이제 12명으로 늘었어요. 12명 늘었어요. 뭐 합격 컷은 대충 70점대였죠. 72점이었나 하여튼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12명으로 2명이 늘었고 이제 문제는 9급입니다. 157명으로 이제 26명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해군도 7명이 줄었어요. 9급에서 7명이 줄었고 해병대가 이제 7급이 한 명이 늘어가지고 2명으로 늘었고 그다음에 9급이 18명이 줄어서 이제 2명이 됐죠. 그 전체 인원은 이제 4명 정도 모집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공군은 9급에서 이제 작년 8명에서 이제 4명이 늘어서 12명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사실 이제 7급하고 9급인데요. 사실 7급을 조금 더 많이 뽑아줄 거라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많이 인원이 많이 뽑진 않아요. 그래서 학원 내에서도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한 5등 정도까지는 쓸만해요. 솔직히 한 5등까지 한 5등 정도 되는 친구들은 한번 넣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뭐 육군 쪽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어차피 진급에 대한 부분이 좀 빨라졌기 때문에 가셔서 승진을 좀 빨리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아니면 가서 뭐 다시 7급을 그러니까 경험을 가지고 다시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경체로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해병대 2명이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점수가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저랑 좀 상담을 해서 학원에서는 보통 1명 정도를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1명에서 한 2명까지도 보내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임의로 쓰는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되도록이면 1명에서 2명 정도 보냈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다 됐어요. 작년에 저희 조교하시던 분이 합격을 했거든요. 촬영하던 그 분인데 그분이 작년 해병대 합격을 해서 지금 이렇게 김포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학원 내에서 성적이 조금 애매하신 분 중에 좀 합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해병대 쪽을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군이 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공군은 워낙 매니아층이 있어서 어찌됐건 점수는 올라갑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경쟁률하고 합격선이거든요. 지금 그 나눠드린 거에서 같이 보시면 돼요. 작년에 지금 육군을 보시면 합격선이 지금 74. 경쟁률이 15대 1이었죠. 그 전년도를 보시면 11대 1이었고 75점이었어요. 합격 점수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봐야 될 거는 이게 아니에요. 사실 뭘 보셔야 되냐면 이겁니다. 뭐요? 지원 인원. 자, 여기 지금 몇 명이에요? 256명이었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몇 명이에요? 150명을 줄었죠. 그러면 요번에 실질적으로 모집이 작년보다는 2명이 늘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150명 선에서 기존에 합격한 애들이 한 12명 정도 나왔단 말이야. 그럼 걔네 빼고 그러면 대충 한 140명대 정도가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럼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실제 경쟁률은 대충 한 10대 1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합격 점수도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 지금 이때 22명 볼 때 왜 충격이었냐면 그 전에 240명 모집했었거든. 그러니까 확 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때 진짜 되게 많이 멘붕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점수도 11대 그러니까 경쟁률이 지금 11대 1 정도 됐고 합격 점수가 75점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요번에도 대충 제가 볼 때는 뭐 작년하고 난이도가 큰 차이 없이 그러니까 물론 작년 이제 경영이 좀 어려웠었는데 그 고민하더라도 제가 볼 때 한 75점대 선 정도면
그냥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대충 한 10대 1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 내에서도 지금 어느 성적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자신감을 쓰세요. 어차피 우리끼리 싸워. 나중에 봐보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성적 나온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랑 저기 관리반 선생님하고 상담해가지고 쓸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쓰세요. 지금까지 체급 떨어진 적은 없어. 지원해서. 그러니까 자신감을 쓰셔도 그 문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해병대 점수거든요. 해병대 작년에 모집할 때 보면 더 낮았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지금 해병대 점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뭐예요? 14대 1에 67점이었죠. 그 전에도 뽑을 때 지금 13대 1이었고 71점 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육군은 요거보다 좀 더 높았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덤벼볼 만해요. 이때는 사실은 해병대가 육군보다 좀 높았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대충 뭐 해병대 쪽도 생각한다고 하면 뭐 그 정도 점수 되면 내가 학원 지금 모의고사 점수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자신감을 쓰셔도 돼요. 2명 정도면 뭐. 네. 예전에 한 명 뽑을 때 우리 학원 학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지금 1명, 2명이면 실질 모집은 4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명을 더 뽑으니까. 그러니까 2명이면 1.5배, 1.3배 뭐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2명을 더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경쟁률은 그거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어차피 필기 합격하면 면접에서는 우리가 다 뒤집을 수 있어요. 저기 우리 발령원생 워낙 면접 잘하시기 때문에 뒤집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쓰셔도 돼요. 뭐 2명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합격자는 4명이니까. 네. 그러면 실제 경쟁률은 요거보다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나중에 자세한 거 다시 한번 상담합시다. 자, 근데 군수 9급이죠. 여기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경쟁률하고 합격선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육군 같은 경우에 지금 2023년도에, 그러니까 최근 거만 모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써놓은 거예요. 23년도에 지금 6.2대 1에 74.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8.7대 68이죠. 근데 이건 이유가 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 경영학 때문이야. 어쩔 수 없었어. 이게 해병대 더 낮았잖아요. 지금. 그죠? 물론 20명을 모집해준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합격선이 몇 점이에요? 64점이지. 경쟁률도 지금 보면은 4.8대밖에 안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적이 좀 안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번 넣어볼만 해요. 넣어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 뭘 보셔야 되냐면, 이제는 뭘 보셔야 되냐면 지원율을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지금 육군이 지금 보면 3,200명대였는데 지금 몇 명으로 줄었어요? 1,500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대충 1,500명대가 지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럼 대충 이것도 경쟁률 내가 볼 때는 요 정도 선에서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줄었어도 대충 8대 1에서 9대 1 정도 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합격 컷을 예상하다 보면 사실 작년에 경영학에 대한 변수가 있었는데, 경영이 한 번 어려우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좀 쉽게 나와요. 얘네들이 항상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퐁당퐁당 이렇게 한 번 어려우면 한 번 쉽고 한 번 이렇게 대충 그렇거든. 그럼 요번에 경영학이 좀 쉬울 거라고 가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근데 행정법은 크게 변수가 없었어. 국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경영학에서 보통 결정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경영학에서 내가 점수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냥 쓰셔도 제가 볼 때는 뭐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대신 그럼 합격 점수는 이거보다는 올라갈 거예요. 대충 한 74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 점수 모의고사 점수랑 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원 네, 이거 인원 파악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전체적인 폭을 여기 19년도부터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여기도 대충 보면 지금 70점대였어요. 그죠? 70점대. 근데 해병대가 그때 이제 62점으로 확 떨어졌었고요. 사실 이 전까지는 해병대 모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병대는 19년도부터 처음으로 군수를 모집했어요. 그 전에 행정으로 통합시험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처음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그때 점수대가 좀 낮게 나왔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이제 해병대가 대부분 좀 낮죠. 점수 폭이. 그 다음에 요 갭을 보시더라도 지금 뭐 77점이 제일 높으니까 공군이, 그러니까 80이면 거의 뭐 네, 훌륭한 점수대가 되는 거고, 70대 후반 정도면 어디든 써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때는 좀 예외적인 거예요. 그때는 이제 워낙 뭐 그때 군수 그 전년도 대비해서 워낙 적게 뽑아가지고, 네, 육군 같은 경우 그 전에 내가 405명에서 177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줄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때 25대 1에 합격자 84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좀 예외적인 경우고 보통의 경우에는 대충 70점대 정도에서 네, 결정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행정입니다. 행정은 모집이 계속 많았죠. 여기 보면 337명에서 뭐 879명까지 갔다가 요번에는 작년에 이제 399명에서 445명으로 이제 약간 더 늘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급수를 보게 되면 지금 국방부가 좀 특징이 국방부가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66명 늘었고 66명으로 그러니까 17명 늘었고요. 그다음에 7급이 이제 한 명 더 2명 모집하게 되고 육군은 이제 7급은 줄었고 이제 9급이 늘었고 해군도 9급이 줄고 7급이 늘었고 그다음에 해병대는 이제 9급이 줄고 그다음에 7급이 2명 늘었고요. 그다음에 공군은 한 10명 정도 늘어서 20명 정도 이제 9급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모집 인원은 445명이고요. 전체로 보게 되면 약 한 46명 정도가 증가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그 특징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국방부가 이제 되게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늘었기 때문에 국방부 쪽을 써도 한번 해볼 만해요. 왜 그러면 이게 네. 여기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국방 같은 경우 지금 86에서 지금 80 여기 보면 공군도 지금 86이죠, 그죠? 물론 이제 해병대는 좀 예외적인 거예요. 이거는 예외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84에서 81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쟁률 고려하지 말고 한번 요번에 국방부 늘었으면 한번 넣어볼 만해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군사 정보와 기술 정보인데요. 일단 전체 모집은 175명으로 39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10명이 늘었고요. 그래서 50명 전체 모집하게 되고 육군이 43명 늘어서 105명, 그다음에 해군이 안타깝게 줄었습니다. 12명이 줄어서 이번에 2명 모집하고요. 해병대가 2명 늘어서 4명, 공군이 4명이 줄어서 14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육군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일단 많이 뽑았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럼 급수로 좀 나눠봅시다. 일단은 군사정보 7급하고 9급을 먼저 보면 국방부가 지금 요번에 4명이에요. 그래서 7명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육군이 15명 줄어서 9명이고 그 다음에 공군이 2명 줄어서 3명입니다. 그 다음에 구급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가 9명, 그러니까 8명이 늘었죠. 그 다음에 육군이 58명이 늘었습니다. 96명. 해군이 이제 9명 줄어서 한 1명. 그 해병대가 4명, 그 2명이 늘은 거고요. 공군이 11명입니다. 그 좀 줄었어요. 이렇게 되면 7급 같은 경우에 지금 만약에 국방부를 안 쓰게 되면 대부분 이제 공군 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인데 공군도 지금 줄었어요. 공군도 줄었어요. 그 다음에 육군도 지금 많이 줄었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조금 불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7급은 사실 넣기가 좀 애매해.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사실 그 군사정보 7급에 여기 4명이 근무자 좋더라고. 지금 되게 좋아요. 정보본부, 정보사령부, 그 다음에 사이버사까지인가? 그게 돼 있더라고. 요번에. 그 합격하면 근무지 좋기 때문에 넣어볼만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이렇게 따지면 그런데 작년에 합창 1명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번에 이게 4명을 늘어준 거야. 오히려 거꾸로 보면 여기는 지금 여기 이제 분석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지금 방첩사가 10명을 준 거예요. 작년에서. 그러니까 방첩 10명 지금 10명을 준 거지. 실제적으로 정보본부나 정보사령 합참 쪽에서는 지금 오히려 3명이 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국방부를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작년에도 방첩사랑 지금 쪼개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방첩사를 쓰려고 했던 친구들이 이제 뭐 공군으로 가거나 그죠? 아니면 이제 정보본부로 오는 사람도 있겠지. 현직자 중에서. 이게 대부분 작년에도 보면은 합격한 사람들이 대부분 국방부 쓴 사람들 중에 보면 대부분 그 현직자들이 많아요.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9급으로 근무하고 있던 뭐 육군인데 뭐 저쪽 딴 데 근무하고 있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근데 뭐 어차피 뭐 우리 뭐 시험이야 뭐 같이 보는 거니까. 그래서 방첩사 줄였다고 하면 오히려 원서 접수 안 할 친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번 넣어볼 만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학원에서 한 2명 정도 넣어봅시다. 작년에도 우리 2명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2명 정도만 생각을 해봅시다. 한 2명에서 예, 국방부 쪽은 하여튼 한 그 정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군 쪽하고 육군하고 해서 이제 나눠서
한번 좀 분리해서 한번 넣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그 국방부 지금 여기 보면은 점수대는 대충 뭐 60점대에서 70점대 초반까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국방부에 올해 9명으로 늘었는데 여기가 지금 근무지가 좋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근무지를 따지면, 그러니까 7급으로 가는 것보다 여기 9급이 더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육군 엄한데 가는 것보다는 이쪽에 더 승진이 빠를 수도 있거든, 나중에 되면. 그래서 국방부 9급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9명인데 넣어볼 만하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경쟁률이고 뭐건 이게 나중에 보면 기술 정보랑 거의 점수는 똑같아요. 합격 컷이.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 기술 정보 좀 이따 다 보여드릴 텐데, 기술 정보가 예를 들어서 뭐 30명대 뽑았고 여기 한 명 뽑아도 항상 보면 합격 컷이 거의 똑같더라고. 거의. 그러니까 대충 합격 컷이 64점, 그다음에 69점이니까 한 70점대 정도 찍으면 뭐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 육군도 지금 뭐 60점대였는데, 이건 물론 이제 작년 같은 게 이제 정보사이론 때문에 예, 좀 어렵게 이렇게 나온 건데, 어찌 됐건 한 60점대 중후반 정도, 그러니까 한 70점대까지만 맞으면 네, 무난하게 합격하거든요. 작년에 요 어렵게 봤을 때 수석한 애들이 대부분 70점대 한 중반 정도 됐었어요. 중반 정도. 그러니까 한 70점대까지만 나오면 네, 어디든 써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육군에서 7급이 좀 줄었지만 실제적으로 육군 7급보다는 국방부 9급 쪽으로 같이 좀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져요. 네, 개인적으로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장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 뭐냐면 바로 육군입니다. 여기 9급 육군 지금 몇 명이 늘었어요? 네, 58명이 늘었죠. 이건 기회예요. 왜 기회냐면 여기 보세요. 23년도 지원자가 몇 명이에요? 숫자가 왜 이래? 씨. 하여튼 어찌됐건 444명에서 지금 몇 명으로 줄었어요? 250명대로 줄었다고. 그러니까 전체 준비하는 친구들이 거의 반 가까이 줄었어요. 반 가까이 줄었다고. 그러니까 실제 경쟁률이 내가 볼 때 더 떨어질 수 있어, 지금 이거보다도.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볼 때 저렇게 지금 58명이 늘어주잖아요. 그러면 물론 1.3배수잖아, 육군은.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점수가 좀 애매한 분들은 그냥 육군 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기회야, 사실은. 합격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럼 실제 경쟁 내가 볼 때는 4대1 나올래나? 거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군 쪽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좀 점수가 좀 낮은 분들은 그냥 육군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셔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근무하시면서 아까 그랬지, 그러니까 국방부 쪽이나 이런 데 다시 한번 노려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공부는 안 하지만. 네, 아니 진짜로 와서 상담하고 그 다음에 저기 인강 듣고 그 다음에 원서 쓸 때 되면은 안 한 애들 되게 많아요. 네, 의지는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지. 어찌 됐건. 자, 근데 하여튼 이번 합격할 수 있는 기회는 육군 쪽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 해병대 4명도 해볼 만한데 굳이 해병대 노릴 이유가 없어. 지금은 여기는 그냥 육군 가시는 게 나은 것 같아. 점수폭도 작년에 해병대가 좀 높았거든. 61.33으로. 그러니까 뭐 해병대가 낮다고 생각하지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여기는 그냥 제가 볼 때 그냥 육군이 낫는 것 같아요. 육군 쪽이. 그다음에 공군이 지금 저번하고는 큰 변화는 없죠. 그래서 내가 꼭 공군 써야 되겠다 하시면 그냥 공군 쓰셔도 무난할 것 같아. 합격 컷도 뭐 거의 비슷했거든요, 다. 그죠? 60점대로. 그다음에 지원자도 그때는 좀 늘었는데 어찌 됐건 하여튼 전체적인 그 준비하는 사람들이 거의 좀 줄었기 때문에 실제 경쟁이 좀 떨어져 줬는데, 거기서 육군이 이번에 모집이 늘어났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제도 안타까운 건 7급이죠. 7급. 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합격생을 좀 늘려보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찌됐건 하여튼 그렇게 한번 네, 고민을 해봅시다. 그래서 현적인 거는 이번에는 일단 육군 9급이 가장 네,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군수 7급 쪽에 생각했던 분들은 국방부 9급 정도도 한번 네, 좀 낮춰서 생각해 볼 만하다. 왜? 근무자 워낙 좋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기존에 국방부를 생각했던 분들은 합참만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아니 합참이래.
방첩상을 줄였으니까 기존에 네, 4명 정도면 해볼만 하니까 학원 내에서 한두 명 정도는 한번 써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거는 저희 성적 보고 상담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오시면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니까. 자, 그렇게 일단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진짜 많이 줄었어요. 비교해 보시면 다 줄었어.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107명에서 지금 30명까지 줄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원율이 되게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네, 그 때문에 경쟁률도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예전에 그 정보사회론이 뭐 무단 까먹이니 막 이래가지고 그때 많이 도망갔거든, 딴 데로. 근데 오히려 이제 저한테 기회가 되는 거죠. 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신 분들은 사실은 면충률이 제일 없는 것 같아. 내가 가 보면 이 군사정보 쪽이. 그러니까 뭐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최선을 다해서 네, 잘 마무리하시면 네,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기회예요. 네, 기회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시면 합격 컷이 대부분 뭐 60점대에서 한 70점대까지 왔다 갔다 했죠. 작년에 사실 이 점수는 고민할 점수는 아니야. 왜냐면 워낙 그때 꽈락이 많아가지고 대부분 60점대 떨어진 거고 대부분 그래도 한 60점대 후반 정도는 나와야지 합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모의고사 공부하시거나 할 때도 대충 한 70점대까지는 생각해야지 그게 거의 합격 컷이지. 작년에 뭐 6점인데 뭐 내가 6점 못 맞겠어 이거 안 돼요. 예, 이때 진짜 정보사회론 진짜 대부분이 공부 좀 했다거나 안 했던, 이거는 그 공부한 거와 안 한 거에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다 꽈락이었으니까. 예, 정말 운이 좋았거나 정말 책을 다양하게 봤거나. 지금 우리 학원에서 보시면 계속 이상한 책들 많이 보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험서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정인데요. 기정은 사실 이제 국방부 때문에 본 겁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정이 가장 크게 널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정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보통 777로 많이 가시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령부는 성남에 있는데 지금 좀 특이한 게 거기서 그 한 달인가 교육을 받더라고요. 자체 교육을. 근데 자체적으로 또 기밀이라고 해서 얘기를 안 해줘요. 그 합격한 친구들이. 이제 오면 이렇게 눈만 이렇게 뭐 질문하면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 됐건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면,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777이 성남에 있긴 있는데 돌더라고. 그러니까 지방으로도 가.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로 해서 꼭 서울 뭐 이렇게 그 성남 기독교 아니 저기 뭐지 그 경기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또 보면은 3교대를 하더라고요.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 뭐 국방부로 갈 수 있는 기회는 기회죠. 네, 그러니까 뭐 33명 정도 나오면 괜찮고, 그다음에 해군은 이제 줄었고요. 근데 공군도 이번에는 줄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기정이라고 그러면 거의 그러니까 국방부 정도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네, 합격 컷은 지금 64점인데 아까랑 거의 비슷할 겁니다. 군사정보, 국방부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68점대. 그러니까 그렇게 높진 않았어 점수가. 그 모집 인원은 대충 뭐 30명대 이상은 계속 뽑아줬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근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합격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어디로? 육군 쪽이 워낙 많이 뽑아주니까 일단 육군 구로 가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래도 국방부 쪽으로 한번 가서 일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국방부도 이번에 늘었지만 이 기정을 같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33명에 대한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도 국방부니까. 네. 자, 다음 통신인데요. 통신도 그냥 꾸준하게 늘어줬어요. 지금 이제 106명에서 157명, 414명, 538명, 314명, 157명, 187명. 그러니까 작년보다 좀 늘었죠. 그러니까 는 거를 보면은 9급하고 7급하고 다 늘었어요. 그러니까 7급도 18명에서 이제 3명이 늘었고, 7급도 그다음에 9급은 187명에서 45명이 늘었죠. 그래서 전체 인원은 48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일단 육군이 가장 많이 늘었죠. 그래서 153명에서 작년보다 이제 56명이 늘었고, 국방부 이제 5명이 줄었습니다. 그다음 해군 줄고 공군이 1명 늘었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냥 합격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일단 육군 쪽을 일단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국방부 쪽 매니아들이 있으시면 국방부 쪽을 쓰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급이 좀 늘긴 늘었는데 이건 뭐 우리한테 의미가 없으니까. 보시면 합격 컷이 지금 육군하고 이제 국방부랑 차이가 커요. 그죠? 육군이 지금 몇 점이에요? 49점인데 국방부는 63점이죠. 그죠? 요 밑에 이제 옛날에 뽑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 됐건 그러니까 육군이 좀 낮아요. 대부분 50점대 미만이거든. 근데 나머지는 그래도 한 60점대 이상은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마지막 등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접까지 고민한다 그러면 그보다 조금 높게 일단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격 컷은 지금 보시면 그래프상으로 보시면 요게 지금 6군인데요. 대부분 낮았죠. 그죠? 요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49점, 그 14점, 그다음에 40점, 42.33점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그냥 합격이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여기 쓰는데 일부 학원에서 지금 통신직을 좀 미는 데가 있어요, 진짜로. 이 점수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기술 직군에 여기 낮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만만한 과목은 아니에요. 이것도. 그 전자공학 같은 경우에 좀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 진짜 미적분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하셔야지 그 안 되는 분들은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 점수 낮다고 확 덤비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유도무기 총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거기 기계공학, 전자공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수가 그 40점이 넘을 수가 없지. 네. 자, 그다음에 사이버인데요. 사이버는 지금 예전에 이제 119명 제일 많이 뽑았고 작년에 68명 좀 줄었는데 올해 이제 95명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요번에 보시면 이제 국방부 늘었죠. 15명 늘었고 그다음에 육군이 19명, 해군하고 공군이 좀 줄었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이제 9급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국방부나 육군이나 다 늘어줬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국방부 느는 거 나쁘지 않아요. 네, 물론 점수 차이가 좀 있어요. 국방부가 좀 높거든. 근데 그래도 한 번 넣어볼만 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국방부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좀 안정적인 분들은 일단 육군을 쓰시는 게 맞죠. 그 다음에 공군도 작년보다 2명은 줄었지만 10명이면 뭐 해볼만 해요. 이게 그 여기도 보시면 경쟁률 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공군이 69, 아니 4.5대 1에 69였고 육군이 지금 보면 1.5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지원자가 채용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24명이었는데 지원자가 3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냥 웬만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국방부는 이제 여기 보시면 13명 모집에 이제 98명이 지원해서 7.5대 1, 그러니까 77.33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육군보다는 뭐 거의 한 20점 이상 올라갔죠. 그러니까 내 점수대가 대충 한 80점대까지는 안 가더라도 70점 후반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국방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보다는 조금 낮을 수도 있어요. 요번에 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 점수대가 좀 애매하다.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육군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군이 그래도 국방보다 좀 점수가 좀 낮죠.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합격 것이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인데요. 차량은 지금 106명, 이때가 이제 피크였죠. 1036명까지 늘었다가 이제 요번에 483명까지 네, 줄기 늘었죠. 이제 모집 인원이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을 보면은 육군이 제일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9급이 128명 늘어가지고 449명이고요. 그 다음에 7급이 4명 늘어서 4명 다 늘어서 전체 모집 인원은 453명. 전체 인원은 132명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이제 컷이 이게 딴 거 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컷 차이가 너무 커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방부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점이에요? 79, 71이죠. 근데 육군은 지금 50점대예요. 50, 61. 그다음 해군이 지금 70점대죠. 해병대 70점대, 공군 이거는 예외적인 거예요. 이건 진짜 그때 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보통 70점대 넘습니다. 이건 진짜 예외적인 경우예요. 진짜 예외적인 경우예요. 이럴 수가 없어. 이게 아마 마지막 등수가 밑으로 훅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험 본 친구들 여기 보면 지금 6명 모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29명이 지원을 했는데 이제 인원이 없으니까 조금 지원한 거지. 그러면 마지막 등수가 점수가 낮은 거지 그 위에 있는 애, 그러니까 1.5배수에 걸린 애 중에 그 갭이 쭉 떨어진 거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면접에서 아마 뒤집기는 어려운 점수가 위에 있는 분들은 다 거의 70점대였을 거고 그 아마 그 마지막 등수에 걸린 분이 좀 이렇게 떨어져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실제 합격성이 떨어진 거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77이니까 뭐 70점대까지는 봐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상으로 봐도 지금 그래요. 원래 지금 보면 육군망 여기도 지금 초록색이 확 떨어졌죠. 이게 공군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다 위에 있었어요. 오히려 국방부가 높았거든. 그래서 점수 여기 확 떨어졌다고. 이거는 좀 예외적인 거고 어찌 됐건 그러니까 육군 쪽이 지금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점수대가 대충 뭐 한 60점대 미만이니까 해볼만 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국방부라든가 이런 다른 곳들은 좀 점수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차량하고 같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전차예요. 시험감이 같죠? 자동차 공학, 자동차 정비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전차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육군이 지금 몇 명을 더 뽑아줘요? 131명을 더 추가로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거의 570, 한 580명 뽑은 거예요.
네, 차량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해병대에서 또 있거든요. 해병대 전차가 지금 보면은 네, 오히려 차량보다도 많이 뽑죠. 6명, 7명. 요번에 7명이니까 6명 정도 더 추가로 뽑는데 어찌 됐건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이제 가고자 하는 군에서 차량이 좀 적으면 이제 전차 쪽으로 가는데 뭐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해병대 가고 싶으면 이제 뭐 차량보다는 전차 쪽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죠? 모집이 더 늘었으니까. 그리고 전체 모집 인원은 하여튼 같이 생각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근데 전차 쪽은 조금 그런 게 이제 궤도 쪽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전공적으로 이렇게 좀 연결이 있으신 분들이 좀 유리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차량으로 가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격 컷은 뭐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여기 해병대 같은 경우 지금 전차를 많이 뽑으니까 57이고 차량이 67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네, 전차 쪽이 좀 더 점수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가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뭐 육군 쓰면은 뭐 점수가 또 낮은데 뭐.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웬만하면 육군 쓰시고 어느 정도 자신 있으신 분들은 국방부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기인데요. 전기도 지금 모집이 뭐 작년하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123명 동일하고요. 좀 특이한 게 해군 7급이 늘었다라는 거하고 나머지들은 육군이 좀 9급이 줄었다라는 거 빼고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수 폭도 근데 이게 커요. 국방부는 지금 거의 70점대인데 육군 쪽은 거의 네, 50점, 60점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성적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육군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사실 해병대가 옛날에 벼섰는데 이것도 점수가 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점수가 내가 좀 점수가 안 좋으신 분들은 육군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제 국방부나 네, 공군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담을 해서 정합시다. 저랑 얘기해서 자 그렇게 해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합격 컷이 갭이 크죠. 50점에서 74점이 되게 갭이 커요. 그러니까 이것도 직렬을 저기 군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어느 쪽으로 네 육군 쪽으로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7급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일정인데요. 자 이제 원서 접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이제 원서 접수를 하게 돼요. 그죠? 전군이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자 근데 이제 경체인 경우에는 서류 전형이 있어요. 여기 경체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게 군마다 좀 달라요. 군마다 달라요. 국방부는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고요. 육군은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입니다. 먼저 끝나죠? 먼저 끝납니다. 자, 그 다음 해군은 5월 6일부터 5월 9일까지. 이게 좀 짧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거기 맞춰서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국방부 생각하고 있는데 육군 생각하고 아니 저기 육군 넣는데 국방부 생각하고 있다 나중에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정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류 전형을 통과돼야지만 필기시험을 볼 수 있죠. 경체는. 그 때문에 서류 합격자 발표가 6월 10일에 납니다. 그럼 그때 이제 내가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지 안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소 공고는 6월 19일에 나요. 근데 이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영어 한국사 그 우리가 이제 원서 접수할 때 넣잖아요. 그때 좀 불일치 하신 분들은 그때 불일치 명단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시험 보러 갈 때 이제 뭐 서류를 내거나 아니면 추가 등록 기간에 수정하시면 됩니다. 수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처음 원서 접수할 때 너무 막 이렇게 꼼꼼하게 물론 꼼꼼하게 해야 돼. 저번에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좀 실수를 하시더라도 여기서 한 번 더 수정 입력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은 7월 5일에 보게 되죠. 2시부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8월 10일입니다. 자, 정확히 며칠이라고요? 8월 11일.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면접 시험이래요. 여기 보시면 지금 국방부는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그 다음에 해군하고 해병대 공군도 똑같이 9월 15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그렇게 되는데 육군이 언제예요?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왜? 인원이 많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합격자 발표가 8월 11일이고 그 다음에 면접 시험이 8월 27일이에요. 며칠 남아요? 16일 남죠. 그죠?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서류 접수 기간이 11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그럼 그때는 내가 면접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거의 없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준비 기간은 한 2주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필기 합격자 발표 나기 전에 7월 5일 날 시험을 보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 바로 면접에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약 한 달 정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면 이때 되게 좀 힘들어져요. 왜 그러면 준비하는 그러니까 직렬별로 진짜 좀 빨리빨리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면접 준비에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물론 해 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연습을 좀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모의 면접 많이 하는데 모의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필기시험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대충 이제 가다반이라고 그러나 그 점수가 나오잖아. 그럼 대충 그거 보고 제가 대충 합격자 가늠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합격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면접 들어갑니다. 네, 바로 면접 들어가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거의 한 90% 넘었거든요. 일부 직렬은 거의 다 됐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딴 데보다 먼저 시작해서 그래요.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아마 설명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바로 들어갈 거예요. 네, 수업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인데요. 이제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들 제가 몇 개 뽑아왔어요. 자, 영어 한국사 유효기간 24년도 한국사는 이제 없어졌죠. 유효기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새로 오신 분 중에 자꾸 한국사 물어보시는 계신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영어 요번에 20년을 바뀌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전에 따신 것도 쓸 수는 있어요. 쓸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성적표 있으신 게 제일 유리해. 이게 사진이 됐던 뭐가 됐던 이게 가지고 계시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원본 가지고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하여튼 어찌 됐건 요번에 바뀐 거는 20년 1월 1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격 비율인데요. 딴 데는 다 1.5배수예요. 원래 이게 공무원 인사법 시행령에 보면 실제로 1.5배수인데 육군은 인원이 많잖아. 그러니까 몇 배수로? 1.3배수까지 뽑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몇 명을 뽑아요? 2명을 더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이면 4명을 모집하죠. 아까 4명이면 1.5배수예요. 그러니까 6명을 뽑는 거지. 실제 2명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인원이 그리고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150%를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가 육군이라 해서 1.3배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이 적은 것들 아까 전에 제가 쭉 숫자를 계속 써놨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모집 인원이 적은 것들은 어떻게 된다? 1.5배수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21명이 이상으로 뽑는 것들은 1.3배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결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기가 이제 75%, 면접 25%. 그래서 합산해서 결정이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채인 경우에는 그 임용되기 전까지 내가 전역이나 퇴직 가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보면은 내가 근무 중인데 뭐 가능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원래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채는 달라요. 공채는 가능해요. 임용료에 됩니다. 근데 가끔 그 네이버 같은데 글 쓴 거 보면 좀 엉뚱하게 쓰는 분들 계신데 공채는 가능해요. 내가 군 복무를 하고 있어도 시험 볼 수 있어요. 임용료에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이 2.2년, 2.5년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병으로 있는 분들은 시험 볼 수 있어요. 다음에 이제 자, 원서 접수는 이제 각 군별로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는 국방부 채용관리 홈페이지, 육군은 육군 채용관리 홈페이지, 해군하고 해병대도 해군 해병대 군무원 채용관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공군은 달라요. 네이버 검색하실 때 공군 모집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거기는 그냥 공군 모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좀 가끔가다 못 찾는 사람들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 못 찾는 사람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국방부만 들어가 놓고선 육군 거 어디 있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네, 자 그런 분도 계세요. 자 계시고 그다음에 참고로 각 군별로 모집하는 건 6급 이하예요. 가끔 경채 5급 준비하시는데 왜 육군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건 어디로 가셔야 돼요? 국방부로 가셔야 됩니다. 국방부로. 그러니까 5급 이상, 그러니까 6급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각 군별로 모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급은 통합 채용이에요. 어디서?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참고로 어떻게 되냐면 육군 본부, 해군 본부, 해병대 사령부, 공군 본부에서 모집을 하는 거예요. 6급 이하는. 근데 국방부는 이제 국방부 인사처에서 하겠죠. 근데 이제 그 앞에 있는 5급은 국방부 통합 채용이에요. 육해 공군을 합쳐서. 그래서 그 모집 공고를 볼 때 그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딴 거 보시고 내 건 없네요 이런 분들 계세요. 절대 아닙니다. 각 그 사이트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서 접수 작성하시고 이제 수수료 결제하셔야지만 내가 원서 접수 한 거예요. 돈 안 내면 안 받아줘요. 내셔야 됩니다.
그 응시료가 얼마냐? 지금 8급하고 9급은 5,000원, 7급은 7,000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이겁니다. 이거 사진 파일 맨날 전화 와요 저한테. 사진이 안 올라가요. 네, 원서 접수하는데 사진이 그게 보통 이렇게 전자사진으로 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그러지? 그 사이트 저기 뭐야? 그 이렇게 전자사진으로 하나? 하여튼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올라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줄이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보면 JPG를 일단 바꿔 놓으신 게 제일 유리하고요. 이게 내가 사이즈 조정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사진관에서 받은 게 너무 해상도가 좋으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안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안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줄이셔야 돼.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그림판 들어가서 이렇게 줄이시면 돼요. 100KB 밑으로 용량을 줄여가지고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는 그 하나밖에 안 돼요. 내가 국방부하고 뭐 간 보려고 육군 하나 넣어보고 이렇게 근데 해병대 한번 넣어볼까? 넣어놓으면 15,000원 내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전엔 됐어요. 2019년도 내가 20년도까지 됐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부터 이게 이제 뭐 장소 섭외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그러면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세 군데 넣는 사람이 많으면은 두 군데는 공석이잖아. 코로나 때 장소도 없어 죽겠는데 공석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바뀐 것 같거든요. 지금은 어찌 됐건 한 군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그때 두 군데를 넣어봤거든요. 넣었어요. 문자가 오더라고. 네, 중복 지원됐다고. 그래서 하나를 취소하라고 하는데 지급 기간 있죠. 그때 취소하셔도 돼요. 취소 기간까지 원서는 넣을 수 있어요. 그 대신 이건 안 돼. 해군에서 7급 하나 9급 하나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군이 다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군에서 뭐 7급 넣고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뭐 9급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그런 건 되는데 물론 최종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서 접수는 가능해. 근데 내가 같은 군에서 다른 직렬 두 개를 넣거나 이런 건 안 됩니다. 어찌 됐건 중복 지원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필기 시험 응시 지원 선택이에요. 이게 보면 거기 보면 이제 지역이 나오잖아, 그지? 내가 시험 볼 때가 어딘지. 이게 전국에서 모집하잖아요. 내 집이 창원이야. 근데 요번에 해군 시험을 창원에서 볼 줄 알았더니 서울에서 본대. 그럼 서울까지 올라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지역을 나눠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험 장소를 전국에다 흐트러 놓은 겁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시험 볼 수 있도록. 그게 나중에 뭐 원서 접수나 뭐 근무자와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전혀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창원 쪽에 넣었으니까 나는 근무자 나중에 창원이야. 이거 안 됩니다. 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필기시험 응시 장소는 그렇게 이제 내가 필기시험을 보고자 하는 곳을 선택하는 거지 나중에 근무지라든가 뭐 이런 거에 전혀 상관없어요. 물론 이런 적은 있었어요. 예전에 광주 쪽하고 창원 쪽인가 어디 했던 분들이 면접을 더 늦게 봤어. 그래가지고 그때 면접 이게 면접을 지금은 이제 거의 한 후에 끝나는데 좀 길게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되게 점수를 잘 받아가지고 딴 쪽은 점수가 낮았고 그래서 그쪽 분들이 합격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뉴스에도 나왔을 걸 아마. 그죠? 네,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거 그냥 원서를 내서 그냥 시험을 보는 장소뿐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장소 지원이 되는데 또 지정해 놨는데 또 다른 곳에서 시험 보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게 뭐 사정에 따라서 이제 뭐 내가 분명히 수원 쪽 넣어놨는데 갑자기 인천 가서 보라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일단 어찌 됐건 일단 지역에 내가 편한 지역에 가서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응시 번호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서 접수 취소 기한이 다 끝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넣었는데 내 번호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응시 번호 자체는 일단 그때 나오는 거고요. 근데 또 가끔가다 이거 있어요. 뭔가 의지를 보이고 싶어서 내 수험표를 뽑아놓고 책상에 붙여놓고 싶어. 그것도 바로 원서 접수했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내 수험표 출력하는 기간이 따로 있어요. 그 각 군별로 공지되어 있으니까 그 기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합격자 하는 거 됐고. 자, 근데 사전 등록인데요. 이 보시면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는 여기 이제 꼭 등록을 하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통합 채용 포털 사이트. 저도 아직 들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일단 등록하셔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어학성적표 여기다 등록하셔야지만 사전 등록이 돼야지 이제 앞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유효기간이 2년이 만료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기 전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등록해 놨다가 내가 다시 뭐 수정하고 싶어서 했어요. 근데 앞에 거를 살려주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자체 유효기간 경과된 성적은 삭제 후 재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2012년도 걸 해놨는데 중간에 내가 삭제를 했어. 근데 그거 예전에 그 있었는데요라고 얘기 못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굳이 삭제한 이유는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그다음 2년 내에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 상시 등록하고 정기 등록이 있는데 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기 등록이더라고요. 예, 토플은 그러니까 요 기간 내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월 그러니까 1에서 15일, 그다음에 16일에서 30일 뭐 전부 단데 어찌 됐건 요거는 이제 정기 등록을 하고 상시 등록 언제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 중에 그 펠트라는 시험이 없어졌어요. 이번에 여기 보시면 이제 토익, 탭스, GTF, 플렉스까지 되는데 이 플렉스는 이제 외대에서 보는 시험이거든요. 외국 대학교에서 보는 시험이고, 뭐 GTF는 이제 우리 하고 있는 거고, 탭스도 네, 이건 뭐 아시다시피 서울대 관련돼서 예전에 이제 보던 시험이고, 토익하고 토플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없으면 펠트라는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 펠트가 없어졌어요. 요번에. 네. 근데 뭐 중요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뭐 그게 뭐 이미 운영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참고로 내가 거기 이사였습니다, 예전에. 네. 없어진 지 한참 됐습니다. 제 이름 거기 올라간 지도 꽤 됐는데 하여튼 없어진 지 꽤 오래됐어요. 제가 사무실 안 나간 게 얼마인가? 하여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제 삭제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하여튼 네, 시험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사 성적 제출인데요.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원서 접수 시 내가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원서 접수 시 내가 성적표를 안 갖고 있는 경우. 지금 이제 이번에 5월 시험 있는데 지금 원서 접수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성적표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등록하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사전 등록돼 있어도 요번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네, 요번에 입력하셔야 돼요. 무조건 입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험,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명, 그러니까 토익이면 토익, GTF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 일자, 그 다음에 시험 점수까지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통합 거기 그러니까 채용 포털 사이트에 사전 등록하더라도 반드시 성적을 입력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적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는 등급, 시험일, 인증번호. 근데 여기 이게 보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하이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같이 쓰셔야 됩니다. 그냥 안 하는 것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있으면 그냥 쓰세요. 예, 필수 입력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입력하셔서 그냥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원서 접수할 때 이렇게 각 군별로 있으니까 각 군별로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내 성적이 없어. 이제 5월달에 봐야 돼. 이분들은 원서 접수할 때 군별로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그냥 공란호 노라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없습니다라고 하는 데, 그러니까 추후 취득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군별로. 그러니까 그거는 봐서 그냥 표시 안 하거나 추후 취득으로 하시면 돼요. 표시하실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수정 입력 기간, 이게 요번엔 다 똑같더라고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국방부터 공군까지 다 똑같아요. 7월 5일 시험일부터 수요일까지. 여기 이제 수정 입력 기간이에요. 그 기간 내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그때 넣으시면 돼요. 어디? 본인 그 사이트. 내가 해군이면 해군 사이트 들어가시면 되고, 그다음 육군 사이트 들어가셔서 그 원서 접수했을 때 거기 수정하는 데 기간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요 기간 내에 그 내용만 다시, 내가 만약에 뭐 자격증을 땄다 그럼 자격증 등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어 성적 취득했으면 영어 성적 취득하신 거 넣으면 되고, 한국사 성적 취득했으면 한국사 성적 취득한 거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뭐 그 가산점 받는 거 있잖아요. 뭐 국가용역 이런 분도 마찬가지 거기다 넣으시면 네, 됩니다. 그러니까 수정 입력 기간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기간 내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서 접수할 때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있는 경우는 그냥 넣으시면 되고 기간 맞춰서, 그다음 없는 경우에는 나중에 추가 입력 기간에 입력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가산점 적용은 뭐 취업 지원 대상자하고 뭐 그다음에 자격증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이거 하는 건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현실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전략적으로 군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원 내에서 어느 성적 되시는 분들은 그냥 취급 넣으세요. 자신감 가지고 써도 돼. 그냥 말씀드리지만 써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자들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네, 써도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육군은 거의 안정적이니까 육군 쪽으로 일단 9급은 육군 쪽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해군이나 이런 매니아층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 저쪽 남쪽 쪽에 계신 분들이 거의 매니아층이 있어서 거기는 그 모집 인원에 상관없이 넣어요. 네, 상관없이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굳이 붙을 이유는 없어요. 차라리 그러니 공군으로 도망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네. 근데 이제 안정적인 건 어디다? 일단 육군 쪽이고 해병대 2명이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끼리 좀 상의를 해서 네, 갈 수 있으면 좋겠고. 근데 군사정보 쪽은 일단 7급보다는 9급이 나을 것 같은데 만약 7급 쪽은 아까 말씀드렸듯 우리 나름대로 전략을 좀 짜서 학원 내 성적 좀 상위권 분들은 그러니까 국방부 드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뭐 육군도 요번에 아마 그리고 뭐 다 생각하고 있겠지만 7급에서 9급으로 내려가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경쟁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그러니까 기존의 성적을 저희가 봐서 이제 상담을 좀 잘 해가지고 한번 넣어봅시다. 네, 그래서 7급을 꼭 가셔야 될 분들은 상담을 좀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은 뭐 네, 국방부 쪽도 아까 그 9급 쪽에서 근무자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 쪽도 한 9급 쪽을 생각해 볼 만하고 근데 육군은 워낙 많이 뽑으니까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들다 생각하시면 어디? 네, 일단 육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모집 인원이 많으면 배수잖아, 배수.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걸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육군 쪽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전기나 사이버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좀 오세요. 오셔서 지금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별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본인한테 원하는 지역, 원하는 군에 맞는지를 좀 보고 나서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사항 혹시 있을까요? 없어요? 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뭐 기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지금 시간이 더 빨라질 거야. 기존에 있던 것보다도 여기 이제 거의 뭐 3개월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빨리빨리 갈 거니까 일단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또 생각이 좀 많아지면 안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그냥 생각 없이 학원을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시험 볼 거 시험 잘 보시고 네 자습할 거 자습 열심히 하시고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하시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네 언제든 찾아와서 연락 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